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특성을 어떤 기준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저희가 익숙한 인간에 대한 시선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혹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노동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들어 놀이하는 인간이 인간의 원형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우리의 전통 속에서 놀이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놀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인간과 놀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관계자분들과 함께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측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일 엔지니어에 근무하고 있는 신나는 유판 인생 저자 김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역사문화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변종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힐링교육센터 대표 강사 전래놀이 전문 강사인 서연하입니다. 오늘 세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그냥 우연히 혹은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는 놀이, 그중에서도 전통 놀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예. 제가 놀이 전문가분들을 모시려고 나름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놀이를 치니까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있더구만요. 그리고 활동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국에도 놀이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구나. 특히 전통 놀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김홍석 박사님은 원래 전공 분야가 다른 쪽 아닙니까? 뭐 도시 토목 이런 쪽이 전공 아니세요? 네, 토목 건설 쪽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전통놀이 그 중에서도 윷놀이에 이렇게 빠져드셨어요? 그 어떤 동기가 있으셨습니까? 첫째는 이제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그 정월 초에 윷놀이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게 한 10여 년 동안은 계속 됐었죠, 어릴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동네가 이제 그 8동네가 그 충북 보은에 북실동네라는 데가 있어요. 시족 그 집 저기죠, 사회죠, 그쪽에. 근데 이제 보면은 8동네가 정월 초에는 꼭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황소를 걸고 각 동네별로 그 풍물놀이, 솥대를 걸고 상물을 돌리면서 내려와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윷놀이에 대한 그 인식이 딱 바뀌어서 나이 먹어서도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예. 변 선생님은 그 전통놀이를 전공하시고 예. 전통놀이를 주제로 해서 학위도 받으신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 그 실제로 제가 전통놀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왜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의 사서나 문헌에 근거한 우리의 놀이가 없을까라고 해서 사서나 문헌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조선 말기까지 왕성하게 온 백성들이 하던 놀이들이 대일항쟁 시기에 일제의 그 문화정책에 의해서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놀이들을 찾아보려고 마음먹으면 우리의 사서나 문헌, 즉 조선왕조실록이나 하다못해 난중일기에까지도 그런 기록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다시 찾아내고 발굴해서 대신 우리 놀이를 대체해서 들여왔던 일본의 놀이들이 지금 어떻게 한국화돼서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 놀이를 발굴을 하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전통놀이 지도사를 양성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 서연아 선생님은 이제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볼 때 네. 젊은 세대 또 여성분이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건 상당히 좀 궁금했거든요. 그 이유가.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정도 그 학원에서 초등학생들 이제 학원 강사로 일을 했었어요. 일도 하고 이제 학원 오픈해서 이제 운영도 했는데 아이들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막 공부에 초등학생들인데 밤 9시까지 공부시키고 주말에도 나가서 학습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이들하고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아이들하고 있을 방법이 그 학습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연하게 그냥 일단 그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끌고 가고 싶지는 않아서 일단 일을 놨어요. 그래서 일을 놓고 한 10년 정도 다른 일을 하다가 찾았어요. 어떻게 이제 우연히 만나는데 이 놀이를 딱 하는 순간 이거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생각도 하고 뭔가 일어설 수 있는 자립심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와서 그러면 저는 앞으로 놀이를 위해서만 열심히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할 때 개념 정의부터 좀 하고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인식이라고 할까? 뭐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목적 없이 의도치 않으면서 어떤 성과물이 가시적인 게 없죠. 정신적인 효과,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놀이는 무용하다. 놀이에 대한 그 무용론이 대두된 배경은 노동은 성스럽고 놀이는 천박하다라든지 의미 없다라는 이런 사상적 배경이 그리스 로마 때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맞습니까 그게?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놀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물질 문명에 이 찌들어 있는 예.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실제로 놀이 자체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온 집안에 3대, 4대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그 3대, 4대의 모든 분들과 모든 세대들과 다 접촉하면서 놀아가면서 이렇게 성장해서 사실 요즘 말로 일찍 철든다고 하죠. 예,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공부하라 소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든지 다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질 줄 아는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 성적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중학교 때까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고등학교쯤 되니까 두 아이가 다 자기 친구들 간에는 상담력이 돼 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겪었던 모든 것들이 본인의 경험이 되고 본인을 성장시키는 이런 바탕이 됐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 어렸을 때 PC방 가서 그 게임한다고 그럴 때 저는 함께 가서 배워서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남들이 속 썩는 그 대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속 하나 썩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고 지금도 인문학적인 생각이 다른 또래들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저는 놀이가
무용한 것이 아닌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무용한 것이다가 아니고 특히 성장기의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최근 들어서 놀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얼마 전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주변에서 물론 이제 그 놀이에 거기 등장하는 놀이에 대한 이런저런 다른 해석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근데 이런 놀이가 특히 전통 놀이 같은 경우 이 천부경과 환단곡이라고 하는 우리 고문원에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우리 한민족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결의가 가장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발명이 세 개라고 그래요. 의식 중에서. 주택 쪽에서는 온돌 문화. 그 다음에 음식 쪽에서는 김치. 그 다음에 놀이 쪽에서는 윷놀이. 그래서 윷놀이가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환단고기와 천부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역사는 일제가 들어오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중국 역사 왜곡을 해서 나름대로 역사 자체가 상당히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는데 환단곡이라는 역사 책은 5분의 우리 선조분들이 신라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5분의 분이 지신 거거든요. 그 역사를 보면은 저희 나라의 원래 뿌리는 한 10,000년 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10,000년 전에 우리 환인 시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걸 보면 윷놀이의 기원은 천부경으로서 환단곡이 태백일사 소도경전 보는 504쪽에 보면은 천재 환인의 환국시대 일세 안팎엔 환인 BC 7215년 2000년 한 95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은 전이 때부터 구전으로 전해져 왔으며 우리 민족의 고유경전인 천부경 80판자거든요. 80판자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윷놀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 기록이 환단곡에 이렇게 쭉 보면은 한 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해서 저는 그 천부경하고 환단곡에 대해서 나름대로 윷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윷놀이 어렸을 때부터 자주 봤던 익숙한 놀이다 보니까 그 역사적 근거라든지 인문학적 해석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허술이 하찮은 것으로 그 여겼던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윷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놀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성을 확인한다든지 사회화를 촉진한다든지 이런 작용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민족적 자부심 같은 것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그 천부경이라는 것이 한단고기에도 나오지만 고대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천부경 81자의 내용 자체가 모든 우주의 순환질서의 일정한 법칙,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윷놀이 그 도판에 깔아놓은 것이 바로 윷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윷놀이를 보면 그 중심에 북극성이 있고 북두칠성 4개가 추나 추동으로 계절별로 나뉘어서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 윷놀이 판인데
거기에서 보면 춘분에서 시작하는지 하지에서 시작하는지 추분에서 시작하는지 동지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운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 어떤 순환질서 법칙 이런 것들도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진리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우리 고대에 아까 말씀하신 뭐 배달국 시대 이전에 환인 시대 그 이전부터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근세 100년 사이에 우리의 중심 문화가 말살되고 사라지고 왜곡되고 일그러지는 사이에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 결국은 윷놀이 그 도판 속에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DNA 속에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역량이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그런 우리의 전통 놀이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찾아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갖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도로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윷놀이도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많이 봤는데 동네 대학 윷놀이 같은 얘기는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큰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제 애경사가 있을 때 특히 애사가 있을 때 초상집 같은 데 가면 밤을 새워서 윷놀이를 하시고 그분들이 초상집 분위기하고는 전혀 애도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왜 흥에 겨워서 저렇게 춤을 추고 또 예를 들어서 모나 유시 나오고 아니면 뭐 도가 됐던 상대방 말을 잡고 자기들 그 계획대로 됐을 때 일어나서 춤을 추고 이런 거 보고 야 저거 이상하다 여기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좀 전에 그 윷놀이 도판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중앙에 있는 점을 북극성으로 치고 예. 그 북두칠성이 네 자리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의 전통사상 속에는 우리의 호는 북극성에서 왔고 우리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을 진행해 주는 것이 바로 북두칠성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지낼 때 칠성판을 깐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우리의 전통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상가에서 장례 중에 윷놀이를 하는 것은 그분의 영혼이 원래 있던 북극성으로 잘 돌아가시기를 염원하는 이러한 바람이 있던 놀이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거나 흉으로 치지 않았던 것이라고 일종의 그 제가 천부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예, 거였습니까? 천부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윷놀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특히 시골 같은 경우 농촌 공동체 농경 문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락 단위로 뭐 두레라고 할까 뭐 이런 예, 것이 예. 있어서 그게 집단 농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집단이 필요한 네, 거고 네. 제가 또 이거하고는 좀 틀린 거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내기를 한다든지 추수를 할 때는 참여하고 거기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벌로 여겼던 이런 문화가 오랜 세월 있었던 것 같은데 윷놀이가 보훈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마을대항 그 윷놀이가 있었어요? 윷놀이보다는 저희는 무슨 척사대 이런 것이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윷놀이의 또 다른 표현이 척사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예. 말씀을 좀 이제 해주시면. 지금 저희 고향이 송리산 쪽에 예. 송리산 보훈, 네, 보은 예, 예. 송리산 쪽 밑인데요. 8동네가 김씨 경주 김씨 집산촌이시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고향에는 정초에 윷놀이뿐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놀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연날리기서부터 뭐 널뛰기부터 뭐 제기차기부터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릴 때 기억은 제일 많이 한 게 윷놀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는 8동네가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큰 성당이 있어요.
돌탑이 쌓여 있고 오래된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새끼 두르고 새끼 거기다가 두르고, 이제 각장 다양한 천 조각이 이제 절도 있죠.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연초에는 꼭 8동네에서 돌아가면서 제일 연장 되시는 분이 흰 두루마기 다 입으시고 같이 백설기 떡하고 이렇게 해서 절을 올립니다. 연초에. 그러고서는 윷놀이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깽가리 치고 북치고 하면서. 요때쯤이 저 절정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 학교 옆에 동각이 큰 동각이 있는데 8동네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각 동네별로 솥대를 들고 상고를 돌리면서 막 신나게 같이 모입니다. 모여서는 큰 황소를 느티남에 걸어놓고 한 일주일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간은. 그래서 마을 대표가 모여서 그냥 뭐 계속 올라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농사는 아예 접어놓고 같이 막걸리 드시면서 윷놀이면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화합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행사가 벌어졌는데요. 보름때가 되면은 또 이제 우리 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에 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큰 산부터 북쪽부터 정월도 보름날 올라가서 횃불 쥐불놀이 해서 그냥 크게 불을 이렇게 지피고 그러면 북쪽에서부터 하면은 남쪽에서 삼년산성 쪽에서도 불이 또 올라오고 서쪽에 금강리산에서 또 올라오고 해서 동서남북에 횃불이 다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쥐불놀이 정월대 보름까지의 윷놀이는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 대표님. 네.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 네. 부여의 영구, 뭐 고구려의 동맹 이렇게 해가지고 예, 몇 날 며칠을 남녀노소가 어우려서 음주 가무를 즐겼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걸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 아니요. 때. 여러 가지 사서에 많이 나와요. 예, 그 기억이 이제 지금도 생생하게 있는데 그런 원형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을 두고 전수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당연히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실제로 온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마치고 추수 후에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는 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시간 계속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실제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방법이 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강강수월래 같은 거, 특히 우리 북방민족이었잖아요. 북방민족 전체, 우리는 강강수월래가 단순히 우리 민족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몽고에 가면 오래된 그 벽화유적이 있는데 요호라라고 해서 근데 보면 강강수월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방민족은 공이 그러한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저 요즘 문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이 녹아난 사람들의 어떤 습관,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이 곧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교육원 이름도 굳이 역사교육원 하면 쉬울 텐데 역사문화교육원이라고 했던 이유가 역사 속에서 문화를 빼고 나면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문화 속에는 사실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대대손손 이어오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질문명의 폐해나 뭐 또 서구 문명의 급격한 진입이나 산업화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중심 문화를 많이 잃어버렸다 하지만 우리의 DNA 속에는 그것이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살려질 때 우리는 세계 정신 문명의 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민족의 뿌리를 얘기할 때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저희가 쓰고 있는 언어 우랄 알타이어즈입니다. 그다음에 인족의 시원을 바이카르고 쪽으로 잡고 이제 저희가 몽고 반점이 있듯이 몽골리안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분류를 하면
그래서 몽고에 가면 입구에 성황당하고 비슷한 형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부여나 고구려에 대한 역사적 관점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북방민족도 있고, 또 저희가 단순한 북방민족의 후예가 아니고 남방민족의 후예일 수도 있다. 뭐 어떤 분은 더 확대해서 다인종 국가가 원래 다문화 국가였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지리적, 공간적 특성이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 민족의 조금 뭐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월성이나 우수성, 지속 가능성, 단일 민족으로서의 그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확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그 윷놀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그게 저는 이제 얼씨구나 뭐 이런 얘기가 흥을 돋구는 후렴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리씨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다른 의미와 해석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리씨구나가 저는 줄여서 이는 줄이고 이제 얼씨구나. 근데 얼씨구나의 원형이 어리씨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어리지구나라는 의미는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쓰면서 만든 용어인데요. 어리라는 건 정신과 마음, 씨는 씨구나. 정신과 마음이 씨가 된다. 이게 씨는 우리 뭐 마음씨, 맵씨, 솜씨 이런 그건 씨가 되면 잘하는 거니까 자기 정신과 마음을 다해서 윷놀을 때 어리씨구나 하고 던지고 하면 그 씨가 돼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금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어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그 천부경에 이제 또 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81자가 1에서부터 10까지가 숫자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거든요. 시작을 보면은 일시무시일, 석상극무진론, 천일일 지일리 인일상 쭉 가서 마지막에 일중무종일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거예요. 1에서 시작해서 1로. 그러면 지금 그 1은 하늘이고 두 번째는 땅이고 세 번째는 사람, 천지인 사상이 천부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유판에서도 시작이 참먹이방 시작을 들어가서 나가는 문, 돌아가신 문도 참먹이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부경의 일시무시라고 일종무종일에 대한 그 시작과 끝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이라는 거는 하늘, 땅,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그 가장 근본적인 생활 속에서의 가위바위보. 가위는 사람. 가위는. 세 번째, 사람. 땅은 둘, 바위. 그 다음에 보는 하늘. 그래서 가위바위보의 노래는 하늘, 땅, 사람 놀이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바위, 땅을 이기고, 사람 셋은 하늘을 이기고, 바위는 사람을 이기고. 그래서 가위바위보는 하늘, 땅, 사람이 각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상극도 하고 상생도 하는 그런 의미가 가위바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윷놀이에서도 1, 2, 3이라는 게 천부경도 나오지만은 윷놀이 할 때 어리시구나 할 때 하늘, 땅, 사람이 같이 노는 거예요. 던지면 하늘이고, 던지는 사람은 사람이고, 떨어진 건 땅이고.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이 같이 노는 게 윷놀이다. 그 윷놀이에 지금 판을 보면 말씀하셨지만은 아까 이제 북두칠성도 말씀하셨고, 이수팔습열도 말씀하셨고,
태양계별, 해와 달과 목화토 금수, 우리 일주일, 음양오행, 그 별자리가 윷놀이판이에요. 철문도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이제 해석도 물론 중요한 문자적 해석이니까 중요합니다만은 윷놀이의 분위기에서 뭐 집단 신명이라고 할까? 그 아슬아슬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용어를 다 아실 테니까 내 동문이가 마지막 그 이제 도만 백도만 안 하면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걸 잡는다 뭐 살이 뭐 몇 살이가 나와가지고 이럴 때 그냥 저도 모르게 구경꾼들까지 일심동체가 돼서 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 치고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주는 의미 이거에 대한 해석이 또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 복잡한 세상,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나마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 그것을 공유하는 거, 이거 중요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윷놀이 같은 것 주로 이제 명절에 많이 하는 놀이들을 저는 그 민속놀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예. 전통놀이 중에서도 전통놀이, 전래놀이, 민속놀이를 봤을 때 이 민속놀이를 분류를 하는데 민속놀이는 대부분의 특징이 명절 때 그리고 개인놀이가 아닌 집단놀이로 많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요즘은 그게 잘 그렇지 않지만 줄다리기를 하던 윷놀이를 하던 대체로 승부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줄다리기를 하는데 남자들과 여자들이 줄달리기를 해요. 근데 줄달리기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들이 이기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말은 여자들이 이기면 풍년이 들고 남자가 이기면 흉년이 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나게 하다가 나중에는 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단놀이를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게끔 이렇게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판 사람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윷놀이를 했을 때 산판이 이기면 밭농사가 잘 되고 마을 사람들이 이기면 논농사가 잘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논농사도 중요하지만 밭농사도 중요하니까 결과에 가서 하늘의 이치에 맡기는 이런 지혜가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그 집단놀이를 통해서 어떤 집단의식, 협동심, 하나로 그 융합되는 어떤 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민속놀이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방문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놀이방도 있고 예. 노래방도 있고 뭐 예. 다양한 방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 서연아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흥이 돋고 기분을 전환한다든지 좋은 기분, 유쾌한 기분을 계속 유지한다든지 할 때 뭐 노래방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노래방도 뭐 가서 예. 가면은 일단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신명이 나고 진짜 이렇게 내 안에 뭔가 감정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노래방은 되게 혼자보다는 그렇죠. 여럿이 가죠. 여럿이 같이 가시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다른 의미로 이건 물론 이제 윷놀이 같은 경우는 놀이면서도 동시에 승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노래방 같은 경우는 승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점수는 뭐 거기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놀이의 유형이 새롭게 좀 바뀐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물질 문명 사회라는 것이 경쟁 사회잖아요, 사실은. 일상에 찌든 것이 하다못해 유치원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늘 경쟁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놀이마저도 그것이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고 더 쌓이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DNA 속에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명 문화라는 것은 우리를 그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노래방 기계 처음 만든 건 일본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노래방 기계를 한껏 활용하고 살린 것은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노래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보면 우리 한국인이거나 한국인과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주고객인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녀보면.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그런 신명 문화 그리고 아주 고대부터 태초에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의 그 신명이 우리 DNA 속에 그대로 살아있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제대로 되살아났을 때 우리의 정체성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빅히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중에 하나가 놀이 문화에도 배어 있다고 보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외생 문화라고 하는 거 일제 강점기에 우리 전통 놀이가 많이 변형 왜곡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두 분도 아마 동의하실 텐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문화권마다 놀이라고 하는 과정과 방식은 다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놀이가 다른 이름으로 뭐 영어로도 영어권에도 있을 테고 불어권에도 있을 테고 아프리카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이가. 그래서 저는 그 놀이 문화에 특히 전통 놀이의 일본 일제 강점기에 왜곡된 측면을 저는 꼭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본능적인 거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세대는 가위바위보 아까 말씀드린 뭐 장대뽕 이런 것이 또 그냥 익숙해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줄은 몰라도 일본과는 그 한반도와는 지리적인 그런 그 근접성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도 빈번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무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 중국과의 관계도 좀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민족의 고유성이나 독자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자칫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굴레를 씌우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거에 대한 견해 좀 짤막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라는 것은 자기들의 중심 문화라는 것이 있고 주변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관념 문화 같은 것, 우리가 뭐 하나님 맙소사 하는 거 마음속에 늘 이것은 세대나 시대를 불문하고 늘 가지고 있는 중심 문화일 것이고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새로운 문명이나 문물이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는 것을 주변 문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주변 문화는 수시로 바뀌고 유행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그 중심 문화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최근에 와서 중심 문화에 대한 또 우리한테 접합된 외색이나 외래 문화에 대한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의 원인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세 100년 사이에 우리의 중심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 그 중심 문화가 사라지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중심 문화가 있으면 그 기본은 굳건히 서 있는 거죠. 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없다 그러면 늘 그 부초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라 실제로 전통놀이의 예를 들었을 때 조선 말까지 우리 온 백성들이 함께 놀았던 승경도, 고누, 저포, 쌍류, 격방, 척구 이런 놀이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들어온 놀이가 뭐였냐면 혹시 다르마 상가 고른다 하면은 일본말 좀 아세요? 모릅니다. 예, 다르마 상가 고른다 그러면은 달마가 넘어집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놀이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1920년 무렵에. 그게 우리 그 강원도에서 무궁화 심기 운동을 열심히 하던 남궁옥 선생님께서 그 외생놀이를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거 앞에 붙이는 구호를 바꿨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예, 바로 그 놀이가 바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들어온 놀이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놀이의 근원은 알고서 하자라는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그 간단하게 길지 않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놀이 중에 굉장히 교과서에 나오는 놀이들이 많은데 하나 잊지 못매라는 그 일본 놀이가 있습니다. 하나 잊지 못매라고 그러면 하나라고 그러면 꽃이죠. 잊지 못매라고 그러면 일전짜리 뭐 이런 뜻이 돼요. 그 기억하면. 그러면 일전짜리 꽃이라는 건데 그 가사를 보면 기가 막혀요. 가서 그 집에 가서 아이를 사기 위해서 흥정하고 아이를 사는 잘 됐다고 하는 이런 놀이인데 그게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놀이가 됐냐면 그 놀이가 바로 우리 집의 외환입니다. 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의역된 놀이조차도 우리 집의 외환이 꽃 찾으러 꽃 왔다. 찾으러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을 사가는. 근데 그 꽃이라는 것이 그 놀이가 일본에서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그 시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국이 그 정도만 완전히 하시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 이제 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일정 기준을 가지고 비교 평가에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예, 문화권마다 틀리니까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럼 뭐 우열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성. 예, 예, 그런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현대 사회에서 놀이에 대해서 놀이하는 인간, 뭐 호모 루덴스, 뭐 호모 사피엔스에 이어서 호모 루덴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놀이가 중요해지는 이유, 또 놀이의 효용을 뭐 저도 현대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효용성, 효능감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현대 사회에서 놀이가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각자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대표님이 놀이가 현대사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제가 지금 그 유판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 놀이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화합도 하고 상생도 하고 뜻을 같이 모아서 하는 그러한 걸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문화인데 윷놀이 예를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는 제가 그 서울시 있을 때 서울 지하철 5호선 건설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전 구간을 착공을 다 했는데 도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전북 부안에 있는 그 저희 이제 윗분 상가집을 갔는데 90수가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보니까 밤을 새우는데 뭐 이제 고수도부터 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유판도 버려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명 정도 갔는데 일이 어려우니까 매일 그냥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런 게 있었어요. 윷놀이를 하면서 술도 먹고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졌어요. 저희 편이. 근데 막판에는 나름대로 막걸리도 많이 먹고 흥에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때 거짓말 안 하고 뭐가 터지는데 한 5살이가 살이. 윷놀이 살이는 한글말입니다. 우리 순수한 우리 한글. 한 5살이가 막 터지는 거예요. 5살이가. 그 다음에 걸로 해서 업어가면 바로 그냥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서 갖고 방으로 가서. 근데 어리시구나 걸진이다 했는데 걸이 나는 거예요. 어리시구나 걸진. 그래서 그 게임을 한 번에 막판에 그냥 이렇게 이긴 적이 있는데 제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그냥 어울려서 그냥 끌어안고 또 상대편도 같이 또 올려갖고 그간에 했던 갈등, 불협화음을 다 해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놀이의 효능에 대해서 집단의식, 연대의식의 강화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또 우리 선생님이 현대사회에서 놀이가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대사회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많이 코로나도 있고 조금 뭔가 사람들이 다 위기감을 느끼고 항상 비교를 어릴 때부터 많이 당하다 보니까 내가 남보다는 앞서야 되고 내가 앞서려면 또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이런 불안함이 항상 내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놀이가 많이 나오는 게
놀이를 하게 되면은 놀이 안에는 그게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경쟁을 해서 거기 규칙에 맞게 하지만 공정하게 근데 규칙을 어기면 놀이에서 나가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놀이를 하게 되면서 그런 거를 다 먼저 감정 해소나 스트레스나 이런 공정함 이런 거를 다 느끼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이제 본인이 그거를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를 하게 되면서 아, 내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능력, 그럼 나의 내적인 불안함을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현 대표님. 예. 실제로 놀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전통적으로 놀아왔던 우리의 전통놀이의 경우로 보면 실제로 요즘 전래놀이 하는 걸 보면 아이들 놀이니까 어른들이 하기에는 어색하지만 전통놀이를 이렇게 살펴보면 세대 간 구분 없이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세대 간 그 구분 없이 어울리다 보니까 평소에 소통이 어려웠던 사람들끼리도 소통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교육 하지만 우리의 놀이만큼 한 이 인성교육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놀이가 결과적으로 그런 인성적인 놀이들이 사회적 어떤 협동심 그다음에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하는 갈등 해소 그다음에 본인 자신의 정신 건강 이런 여러 면에서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발전하고 융성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김 대표님은 충청과 전통 윷놀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그 윷놀이 전국대회, 그다음에 통일 윷놀이 대회를 작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 예. 예, 했는데 그 코로나도 있고 그래갖고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서 금년에 할 것 같아요. 충청도에서. 그래 다행인 게 충청남도에서 윷놀이를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다행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현재 있는 그 백제 부여의 백제 백마강의 부여 자체가 한 500년 그러니까 1500년 전에 백제 부여의 자리가 말씀도 하셨지만은 북부여 그러니까 서기전 200년 전도 그죠? 서기전 고구려 백제 신라 전에 북부여의 부여에서 그러한 그 윷놀이를 시작했다 하는 단재 신치호 선생님의 그 책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에서의 그 통치 조직은 우가, 구가, 저가 해서 이렇게 윷놀이의 도계 걸륜모의 그러한 조직으로 통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제부여 700년 후에 백제부여도 그 조직을 이어온 것 같아요. 그 조직을. 그 제도를 네, 제도를. 예. 네. 그래서 도계 걸륜모의 사각형 윷놀이가 북부여 서기전 200년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백제부여 그 자리에서 윷놀이가 다시 시작된다. 남부여의 근거지다 말씀하시는 네, 그렇게 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의미부여를 합니다. 당연히 백제부여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하나는 윷놀이가 이제 이렇게 뭐 놀이로서 뿐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께서 그 임진왜란 한때 유점을 추셔갖고 척사점을 추셔갖고 전쟁에서 이긴 그러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유점의 기록은 한 10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서 한 유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 곳이 아산 현충사 또 거기 또 무덤도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아산 현충사에서 윷놀이가 다시 또 시작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가 이제 대전인데요. 대전은 큰 대차에다가 전자가 바다네요. 이게 한밭. 한밭은 윗판이 윗판. 한밭은 윗판. 그냥 이렇게 바로 큰 밭, 한밭. 그래서 대전은 윗판이 꼭 벌어져야 될
위치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전은 지금 세종시도 와 있고 교통의 중심지고 군 모든 3군 사령부가 다 와 있고 과학의 도시고 여건적으로 대전은 중심지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이성계 왕께서 계룡산 천도를 얘기하셨고 십승지 피난 십승지도 얘기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논산의 김자 일자 부자 할아버지께서 정역을 선포하셨어요. 정역. 주역 다음에 정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좀 충청도 뭐 윷놀이 하나만 봐도 단순한 것 같지만 역사적 근원이 있고 그 한 줄기가 충청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좀 아쉽지만 다음에 이런 기회를 또 가져보도록 하고요. 현대 사회를 복잡계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면 운동 에너지가 동시에 작용해서 확인이 어렵다. 뭐 입자의 특성, 현대 물리학에서도 복잡계 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모두가 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만 놀이를 통해서 신명 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과 근심도 좀 잠시나마 날려버리고 서로가 하나 돼서 미래를 향한 꿈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게 놀이가 줄 수 있는 커다란 의미이고 혜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신천식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